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사법부의 이례적인 신속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특히 대법원은 25년 전 미국 대선 재검표 논란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신속 재판 사례까지 인용했지만 이를 두고도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미국 사례는 이미 치러진 선거의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재명 후보 사건은 곧 있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신중한 심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히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력 후보의 형사처벌 선고를 미룬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뉴욕주 맨해튼 법원은 트럼프 당시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 당시 판사는 대선에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오해받을 행동으로 더 이상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네, 대선 28일 전입니다. 5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세롬의 세상남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죠. 잠시 후 권오을 전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남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메어져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조차도 사실 힘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들 무슨 말씀이신지 공감하실 건데요. 네. 산불에 대한 이야기 사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은 끝없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대책 먼저 합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산불 피해에 대한 문제는 뭐 우리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지난번에는 산불로 피해 입은 땅이라든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난 방송 후에 주변에서 뭐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았다면서요?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 라디오 오늘 듣는 청취자가 많다는 걸 참 매번 참 깨닫는데요. 뭐 우연히 택시를 탄 곳에서도 그렇고 뭐 일부러 전화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이란 거를 정말 경상북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 안동 산불의 피해 건물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3월 24일부터 안동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7개 면지역에서 1,200여 동의 주택이 전송되는 등 총 3,200건이 넘는 사유시설 피해가 안동시에만 발생한 현황입니다. 예. 그중에는 주택가, 상가, 창고, 농업축산어업시설, 중소기업 공장까지 포함되며 특히 308건에 달하는 소상공인 상가와 1,198건의 농축 임업 생산 및 저장 시설, 그리고 63건의 중소기업 피해도 함께 보고되고 있는데요. 예. 피해
규모도 크지만 복구가 더디고 더딘 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생계 불안과 주거 상실 그리고 지역 경제 위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동에서만 1,200여 동의 주택이 전소 그리고 3,200건이 넘는 사유시설 피해가 났다. 네. 자, 산불 특별법 얘기가 이제 뉴스에서 계속 전해지는데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 2명, 국힘 2명 의원들이 지금 특별법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현재 4건의 산불 비해 특별법이 발의되었는데요. 먼저 발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처음에 그 울산 동구의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불 피해 수습 이후의 생활회복과 지역 경제 재건까지 포함하는 그 포괄적인 지원안이 처음에 나왔었고요. 예. 그 다음에 박형수 의원이 임업 기반 피해를 중점으로 한 생활 안정 및 임시 거주 시설 및 지원을 하겠다 돼 있었고 또 임미애 의원 그 경북의 비례 의원이신 임미애 의원은 피해 주민의 심리 지원과 주거 대책 그다음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활용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이만희 의원도 최근에 경북과 경남, 울산 산불 피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주택 복구비의 그 70%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들이 이 중에 하나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병합 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계류 중으로 이 의결은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과되어 시행하기까지는 10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의결이 하반기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개월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 좀 너무 멀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법 통과 이후에 예산 추경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시간이 그보다도 더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중앙정부 대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좀 빨리 해달라는 의미로 지난달에 사실 경북 도의회에 그 민주당 광역 기초의원들이 모여 특별법 제정 빨리 촉구해달라는 건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특별법 제정은 무척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하늘만 바라본다고 감이 떨어질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 정책을 따라하는 화양식 대응을 넘어서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향식 대응체계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안동시 중요하죠. 경상북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동시 의회도 그렇고 경북도 의회도 상당히 중요하다. 바툼업 방식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중앙정부 대책이 나오길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러기엔 너무 답답한 상황.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를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례로 정하여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즉 지방자치단체인 안동시에서는 조례를 만들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곳에서 예치되어 있는 예산으로 재난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경부를 지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짚어주신 거 기억이 나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안동시 같은 경우는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예산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동시에서 이제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은 확실히 있긴 있다. 그 시장의 결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례로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 여건이 사실 그렇게 확 넉넉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이 안동시는 이미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일단 지난번에 뉴스로 많이 나왔을 텐데요. 3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이렇게 주택 지원을 하겠다.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이미 지급을 했죠. 이 금액은 300만 원, 200만 원은.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를 상정시켜서 좀 더 촘촘하게 사유시설 피해 지원 체계를 좀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 뭐 이런 과정을 통하면은 사실 중소기업은 완전히 이 모든 그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도 시예산,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조례로 지정을 하면은 사실 우리 국가 사회재난지원금으로 지금 다 사회재난보험으로 다 든다 하지만은 예. 전체에서 많아봤자 35% 최대 35%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또 거기에서 별도로 또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조례를 발의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지금 네. 김선영 의원님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좀 소외되는 그런 피해자가 없이 좀 꼼꼼히 좀 잘 살펴주시고요. 그럼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어떤 조례인가요? 그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라고 좀 긴 이름인데요. 예. 이거는 주택 피해뿐만 아니라 뭐 상가 창고, 농축산 임업시설, 뭐 중소기업 사업장 등 뭐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에는 현행 국가 지원이 실질적인 피해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아예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조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특히나 상가나 공장, 농어시설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이 조례의 주요 쟁점은 국가에서 지원을 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정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 전문가 활용을 통해서 그 피해 규모와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 전문가 활용을 하겠다. 예. 네, 이 전문가 활용이 뭐냐면은 예. 손해사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손해사정사. 예. 네, 우리가 무언가에서 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은 손해사정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손해사정사가 손해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전남 구례에 댐 수위 조절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수해 피해를 갑자기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건당 본인이 한 30만 원씩 부담해서 그 손해사정사를 단체로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었고 이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그 파악을 하면서 국가 보상을 50%까지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도 시민들이 이 갑작스럽게 피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해서 내가 손해봤는데 또 내 돈 주고 손해사정사까지 하는 거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례에 제가 태워서 지자체에서 이 금액을 부담해줄 수 있게끔 하는 안을 지금 내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빠르면 언제쯤 통과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이런 조례가 다른 시군 이번에 피해를 입은 다른 시군에도 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 조례는요, 5월 달에 지금 임시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임시회, 예. 네, 올 하면은, 추경을 잡고 하면은,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집행되지 않을까. 아, 이것도 역시 그 전에 하반기. 만약에 추경이 또 한 번 더 생겨진다면은 그 전에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조례는 사실 대한민국에 없었던 조례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무시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저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안동시가 이번에 이 조례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은 아마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데 이제 신경 쓰라고 국가가 있는 거고 지자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회가 있는 거고. 예.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중앙 정부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피해액을 전체 한 1조 800억 원으로 확정을 했네요. 그리고 복구비를 1조 8천억 원 정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피해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 전소된 가구에 보통 평균 한 2천만 원, 많아야 뭐 3,600만 원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전소된 가구에
뭐 추가 지원금, 뭐 기부금 포함해서 1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 이게 좀 확정됐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가축 같은 경우 입식 비용 지원율을 100%로 하겠다. 농기계는 지원율을 50%로 하겠다. 이제 중앙 정부 이런 발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그 50%까지 하기에는 사실 DJ위의 안도골 의원님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예. 하면서 현행법상 35%여서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농기계를 만약에 제가 농민이고 이번에 폐해를 입었는데 35%의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을 받으면은 향후 5년 동안 보통 통상시에서 50% 지원해주는 농기계 사업을 신청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참 많은 토론을 하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어서 그 시민의 한 사람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산불 피해 대책 먼저 합시다라는 주제로 김새롬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김새롬 의원님이 생각하는 오늘의 맘스 생각은요? 네, 갑작스럽게 재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 이재명 분들의 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아픔이 조금씩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웃 사랑하는 가족의 일 우리가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김새롬의 세상맘사 마음이 편한 세상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고요. 뭐 조례 지금 대표 발의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에게 이 지원금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김새롬의 세상맘사,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특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4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안동에서 제15대, 16대, 17대 3선 국회의원을 했고
또 17대 대통령 선거 때는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 유세 단장도 했고요. 또 18대 국회 후반기 사무총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최근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고 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권오을 전 국회의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권오을입니다. 예, 아유, 너무 오랜만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한동 시민 여러분, 경북 북부의 여러 주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산불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시고 마음의 상처도 크신데요. 하루 빨리 회복하시기 진심으로 이제 기원을 합니다. 예. 일단 농사 시작되는데 농사에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어려운 장사도 곧 회복되리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권오을 전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평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수 정책위를 걸어오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까지 하셨습니다. 이것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런 큰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안동분이라는 게 가장 이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3년 전에도 같이 하자는 부탁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못했고 원래는 석 달 전, 2달 전에 라인을 통해서 이번 대선에 같이 좀 했으면 도움을 줬으면 하는 구체적인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탄핵이 되고 오랜 친구인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고장을 위해서 우리 경북 대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에 출마 안 하는 게 이제 결정을 했나 보네요. 네, 결정이 불출마 했습니다. 완전히 결정을 했고 3년 전엔 거절했지만 캠프에 들어오라는 그 요청을 이번에는 승낙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와 진심이 통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정책이라든지 비전에 공감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 힘들고 어렵게 크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근래 들어와서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화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이 평소에 저희 생각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어떤 진보 쪽에만 머물기보다는 외를 넓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 하나 근래 가서 국민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광화문에서 집사람이 큰 어떤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일 그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를 만납니다. 예. 이분들 눈을 보면은 정말 눈에 핏발을 세워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저주와 증오를 쏟아내는데 더 이상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절단나겠다. 예. 정말 국민 통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 통합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께서 같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하시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재명 후보의 이제 중도 보수 지향하는 그 점에 이제 공감했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경북 대구 지역이 정치적 일당 독주로 나라의 중심에서 변방에 이르게 됐다라고도 권오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지역 발전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 지역은 대통령 여러 번 배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언제부턴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이때만 해도 이 지역에 신민당도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주 정당이 되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선거를 하면은 묻지마 투표를 할까? 그래서 일당 독주가 한 30-40년 되었습니다. 예. 당연히 지역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중앙의 발언권도 있었습니다. 예. 산업화 시대에 나라의 중심이었던 나라가 민주화 시대에는 중간으로 밀리더니 최근에 첨단 산업 시대는 완전 변방으로 밀려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발언권도 중앙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이런 어떤 경쟁이 없는 일당 독주가 빚어낸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어떤 시장에서도 경쟁이 있어야 발전을 하듯이 정치에서도 경쟁이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신다면은 아마 이 지역에도 정치적 경쟁이 완전히 있지 않겠나. 그래 되면은 좋은 인재들이 이 당도 가고 저 당도 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예.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라디오 오늘 시간에도 뭐 여러 번 뭐 누누이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쪽 경상도에도 민주당 의원이 나와야 되고 호남권에도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해야 정치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아쉬움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권오을 의원님 외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 인사가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했나요? 아마 상주시, 예천군, 암동시, 문경시 일단 북부 지역에 계신 전직 시의회 의장님, 군의회 의장님 이런 분들이 여러 번 같이 했습니다. 예. 또 여성단체 회장들도 몇 분 같이 했고요. 그분들이 현재 당적이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당적을 떠나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대통령을 뽑자. 그런 어떤 공감대에서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도 어떤 발전의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든 장사든 표를 주고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청구를 해야지 표를 주지 않는 데서 이 지역 발전을 시켜달라 했을 때 과연 당사자나 중앙 정치권에서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합니다. 차제의 안동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대구에서도 합당하게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주고 합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보상책을 청구하는 것이 우리 사례도 맞고 이치에도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캠프에서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 지역에도 뭐 유세로 좀 오십니까? 네, 유세입니다. 실제로 선대위 직함은 후보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중앙선대위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아서 다니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경북선대위 명예위원장 며칠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기 조금 바뀌지 싶어요. 상임위원장이라 하는데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견인해내는 그런 일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동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안동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 아니 경상북도 전체는 참 절박한 심정이다. 그래서 성남시장으로서 성과를 냈고 경기지사로 성과를 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우리 경북, 대구, 안동 발전의 한 계기를 잡는 것이 이번 선거의 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이번 대선 후에 정치 활동은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완전히? 선거 끝나면은 제 아내가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제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거고요. 언제부턴가 이제는 사람은 운이 있고 팔자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순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어떤 역할이 주어질 수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역할이 안 주어지는 것이 인생사인데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해주고 그다음에 내 본업으로 생활인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또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면은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의 정치는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깝게는 이제 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그때 좀 움직이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아니 지방선거는 저는 지역의 후배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서 배적 꼭 달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역할을 좀 할 겁니다. 후배들에게.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도 안동에도 확실한 정치적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 예. 이번 대선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정치 계획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저희 라디오 오늘과 좀 고정적으로 뭐 주간 보수의 품격 뭐 이런 주제로 해서 네네. 진짜 보수의 어떤 시각 통찰 이런 걸 좀 지역민에게 전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방송 같이 하시고. 라디오라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번에 한번 그래서 제가 보수의 품격이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 돈이 있으면 돈값을 해야 되고 예. 지위가 높으면 자리값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서민은 따뜻하게, 부자는 따뜻하게, 국민은 행복하게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보수 진영이 책임을 져야지.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기득권만 누린다 했을 때는 그건 보수라고 할 수 없죠. 지금 우리나라 보수는 아마 보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득권에 연연하거나 집착한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우리 보수 진영 모두가 한 번은 이 유신을 해서 생각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좀 주제 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뭐 주제 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 라디오 오늘과 함께 해주신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은 안 하셨네요, 지금. 예, 네네. 제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네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여야가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뭐 총칼만 안 들었지 그 정도로 아주 대립이 극심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립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정치는 승자 독식 구조 아닙니까? 예. 선거에 이겼다고 정권을 잡았다고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데서 그렇게 심각한 정치 대결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긴 측에서 할 일이 있고 예. 진 측에서도 배려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그게 서로 나누고 3대 7이든 2대 8이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라든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임기가 있는 단체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바꿔버린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럼 전부 다 법을 만들어서 임기가 있는 단체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로운 임명권자에게 재심을 받도록 전부 사표를 제출했다가 네. 다시 돌려받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지. 선거 이겼다고 해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다 내보낸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쓸 사람은 써야 되고 예.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자 독식 구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네네. 경북 대구 지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 지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이치가 봄여름 겨울이 바뀌듯이 대구 경북도 정권 교체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싹이 돋고 분위기 크고 뭔가 생동감이 있는 그런 세월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의원님.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오을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갑니다.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인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는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알아봅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 의원입니다. 네, 인도와 파키스탄 오래된 아주 그 적대국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테러 사건이 발생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이게 지난달 22일 인도령의 카슈미르 대표 관광지인 파할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서 약 6km 떨어진 유명 관광지 바이사란이라는 데 무장귀환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풍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숨진 사람들이 대부분 관광객들이거든요. 네팔 국적 외국인도 있었다라고 인도 정부는 밝혔는데 현지에서는 뭐 28명까지 사망자가 늘어났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별명이 미니 스위스라고 굉장히 뭐 울창한 소나무 숲,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에서 총격을 당한 이제 한 여성은 공격을 총을 쏜 사람이 아버지랑 같이 이제 여행 간 모양이에요. 아버지에게 이슬람 구절을 외워라, 기도문을 외워라라고 했지만 못하니까 아버지를 3번 쐈다. 목격자들 한 5명 정도 목격자들은 이제 공격하는 이제 테러리스트 한 5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광 성수기인데 관광객들이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도 정부는 이번 공격을 인도 통치에 반대하는 무장 세력의 테러로 규정했는데 그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규탄 성명 내면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뒤에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인 레지스턴스 프론트라는 조직이 우리들 공격했다고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 조직이 파키스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그 극단주의 무장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라는 조직의 위장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 2008년에 뭄바이 연쇄 테러 190명 이상이 숨지었거든요. 그 테러를 저지른 단체라고 합니다. 아우,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인도령이니까 인도가 이제 공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일부를 차단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서 이제 식수와 농업용수를 이제 파키스탄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을 텐데 타격이 크겠네요. 그러면 파키스탄? 그렇죠. 파키스탄은 야 우리랑 상관없는데 왜 이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달에는 또 인도가 24시간에서 36시간 내에 군사 공격할 것이다라고 해서 파키스탄 쪽에서 비상 걸리고 많이 난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군사 공격이 아니라 물 공격이에요. 그러네요.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일본을 차단해서 이게 식수, 농업용수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파키스탄이 미사일 시험 발사로 맞서는 등 양국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힌두스탄 타임즈 등에 따르면 현지 언론이죠. 5일 어제입니다. 인도 당국은 인도령 카슈미르 체나부강의 댐에서 파키스탄에 흐르는 강물을 막았다. 비슷한 인근 키샹강가 댐에서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주 대사가 인도의 강물 차단 시도를 파키스탄에 대한 전쟁 행위로 규정한다. 총력 대응할 것이다. 막 얘기하고 막 사거리 120km 지대진 미사일 발사하고 그 전에도 450m 지대진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양측이 지금 전쟁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자제 촉구하고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나라가 양국과 접촉하면 중재 시도하고 있거든요. 왜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표적인 핵 보유국들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정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나서 야 너네 싸우면 큰일 나 하면서 말리고 있는 것이죠. 아유, 그럼요. 어느 한쪽에 한번 버튼 누르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지구촌이 전체가. 150발 정도 가지고 있대요, 양국이. 그렇게 많아요? 자, 이렇게 사태가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인도와 파키스탄 그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도 뭐 몇 차례 전쟁을 치르기도 했잖아요.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었잖아요. 그 1947년에
영국령 인도 제국이 분할이 되고 나서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예. 이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죠. 첫 격돌은 1947년 영국이 철수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카슈미르를 놓고 벌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악지대예요.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한반도랑 비슷합니다. 아, 꽤 넓은 지역이군요. 카슈미르가.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주민 다수가 이슬람 교도라서 파키스탄에 편입되길 바랬는데 여기 영주, 당시의 영주가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인도의 통치권을 넘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48년대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전으로 확대됐고 이게 1차 카슈미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49년에 유엔 중재로 휴전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카슈미르는 파키스탄령과 인도령으로 분단이 된 겁니다. 각각 이제 인도는 63%, 파키스탄 37% 이제 분할돼서 최초의 통제선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유엔 결의안이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가 인도와 파키스탄 중 한 곳을 선택할 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명시는 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바로 1차 1947년에 카슈미르 전쟁이 있었다. 카슈미르가 아주 굉장히 요충지 인도, 파키스탄, 중국 경계에 있는 산악지대다 이거군요. 자, 그리고 계속 이후에도 부딪혔죠. 그렇죠. 이게 제가 방금 주민투표 약속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유엔에서 그렇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주민투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공격을 하죠. 그러면 인도가 반격을 하죠. 이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64년 12월 달에 이제 벌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막 확정이 되니까 이번에는 소련이 중재로 66년 1월에 끝납니다. 그때는 소련이 아직 있었을 때니까. 그리고 3차 전쟁은 71년도에 동과 서 파키스탄 내분으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 지금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이에요. 여기에 인도가 개입했는데 어쨌든 주요 전쟁은 카슈미르였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신나 협정으로 전쟁이 종료되면서 지금의 통제선이 확정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게 봐서 3번 전쟁이 있었군요. 47년에 그리고 64년에 그리고 71년에 이렇게 1년.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있었고 역시 그 중심에는 카슈미르라는 그 지역이 있다라는 거. 최근에는 2019년에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양쪽이 제가 150발의 핵탄두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2019년에 여기는 저 초음속 전투기들이 공중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막 여기 인도 공군의 미그 21을 막 격추하고 조종사 사로잡았다고 하고 파키스탄 공군의 F-16 전투기도 함께 추락했다라고 하고 굉장히 시끄럽어요. 관할 통제선을 넘어 서로 테러 캠프가 있다 뭐 하면서 부딪힌 거죠. 그러다가 또 뭐 이쪽 인도 관할 지역에 수송 차량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인도 경찰 4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2019년도에 서로 막 폭격과 공중전이 이어지는데 그때 바짝 긴장한 것이 아니 냉전 시기에는 있을 법한 핵 보유국 간의 전쟁이 바로 터지니까 핵전쟁 위기죠. 그럼요. 단추 눌렀으면 핵전쟁이 터질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핵 보유국 간에 서로 그냥 하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인도와 파키스탄 뒤에는 그러니까 인도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고 파키스탄 뒤에는 중국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맞죠. 이게 국제전으로까지 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잠은 카슈미르 지역이 인도가 43%, 파키스탄이 37%, 그리고 중국이 북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20%를 점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서로 이렇게 협상해서 통제권 서로 존중한다 막 중국까지 있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간의 분쟁을 넘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이유는 중국은 지금 파키스탄, 그러니까 그 인도는 이제 전체를 다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예. 중국이 점유한 지역은 존중한다. 뭐 경계선 유지한다. 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뭐랄까 이게 견제해야 되니까 인도 지원하고, 예. 네, 중국은 파키스탄 지원하고 막 이런 거죠.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 미중 전쟁까지 될 수 있는데, 예, 방금 말씀드린 인도 지원하고 중국은 이제 파키스탄 지원하는데, 그때 2019년도에 파키스탄 외교장관이 중국 외교부장 왕이 얘기해. 그때도 나 지금이나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도움 요청하니까 막 전함, 전투기, 단거리 미사일 다량으로 판매하고요. 또 파키스탄에 있는 과다르항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원유를 막 중국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가스관과 철도, 도로망 구축 양쪽에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다르항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볼 점이 미국의 외교적 개입이 이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줄었어요. 아, 줄었어요? 예전보다? 예. 인도 대사가 SNS 통해서 중재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네. 라고 불만을 표현해요. 다만 미국이 2019년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충돌이 불똥이 왜 줄었냐면 당시에 미국의 최대 과제였던 아프가니스탄으로 튀어서 철군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던 겁니다. 아, 당시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좀 있었고, 예. 그래서 미국이 좀 신경을 덜 썼다. 그 19년 당시에도 공교롭게 또 트럼프 정권이었고, 예. 지금도 또 트럼프 2기 아니겠습니까? 좀 예. 1기와 2기 좀 차이가 있을까요? 큰 그림 차원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인도 지원하고 중국이 인도 견제를 위해서 파키스탄 지원하는 이 모양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에 총기 테러 사건 이후에 현지 언론은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미국은 인도에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은 테러리즘에 맞서 인도와 국권이 함께한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예. 지금 중국이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반면, 그러니까 현재 언론 분위기는 그래요. 예. 인도를 공개적으로 미국이 지지했는데 이것이 현재 잠재적인 새로운 그 냉전 구도로 인식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조금 다른 게 미국 국무부의 발표예요. 로이터 통신에 따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정부와 여러 차원에서 접촉해왔다. 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책임 있는 해결책을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일방적으로 인도 편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미국이 총기 테러 사건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이 러시아가 침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뭐니 골치가 아프거든요. 뭐 관세 전쟁도 있고 지금 뭐 신경 쓸 게 한두 군데가 아니죠. 내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크고요.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 미국 정부가 이번 테러 공격 이후 공식적으로 인도를 지지했지만 파키스탄을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언급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외교에서도 미국의 고립주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여기저기서 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 예,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좀 커지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